자, 이번 시간에는 결칙 제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결칙 제거는 보통 왜 필요하냐면요.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분석에 앞서서 이 보통 응답을 하지 않은 것을 이제 미싱 또는 결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제거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결칙값 제거하는 방법 중에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오늘 제가 설명할 리스트 와이즈 딜리션이라고 해서 완전 제거법이라고 그래가지고요. 학생 한 명이 만약에 10문항에 응답을 하는데 한 문항이라도 응답을 하지 않으면 그 한 사람에 관련된 그 학생에 관련된 모든 응답은 다 제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 와이즈 딜리션 메소드를 뭐라고 하냐면 완전 제거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또 결칙집 제거법은 그 페어 와이즈 딜리션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아까 예를 들었던 어떤 학생이 1번부터 10번까지 응답을 하는데 1번은 응답을 하지 않고 이제 2번부터 한 10번까지 응답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1번 분석을 할 때만 그거를 빼고 나머지 2번부터 10번까지는 그 응답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결집값을 제외하고 내가 필요한 값만 이제 활용하는 그러한 방법들을 페어와이즈 딜리션이라고 그러는데요. 보통 통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기법들은 바로 리스트 와이즈 딜리션이라고 해서 결집값 제거, 완전 제거법이라고 하죠. 자, 일단 예를 들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이 젠더라는 곳에 어떤 학생이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응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처럼 자료가 없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젠더, 그레이드, edu, experience, peer, 친구관 이렇게 다 데이터가 있는데 요 하나의 부분.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여러분들이 저 젠더, 성별에 대해서 분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 정보를 굳이 여기서 삭제할 필요는 없겠죠. 왜 그러냐면 이 젠더를 삭제함으로써 이게 1번 학생의 정보가 싹 삭제되기 때문에 전체 사례수에서 한 명의 사례수가 없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명을 모았는데 한 사람이라도 또는 한 문항이라도 이제 응답을 하지 않은 케이스를 삭제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100명을 모았는데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는 한 4, 50명밖에 될 수 없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결집값을 다 제거한다. 그러면 상당한 자료의 손실이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젠더를 분석을 하지 않는다. 내 논문이라든지 또는 뭐 학술지라든지 이런 데서 그러면 저 젠더를 삭제를 할 것이냐, 처리를 할 것이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데 여기서는 일단 결칙치를 또는 미싱 값이라고 부르는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만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처럼 하면 총 인원이 251명인데요. 보시다시피 지금 젠더에 1위라고 아까 보여드렸듯이 바로 요 전 슬라이드죠. 요 전 슬라이드에서 여기 결집값 하나가 비었죠. 젠더 한 명이 비었습니다. 정보가 미싱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빈도 분석을 하면 이런 식의 결과가 주어집니다. 전체 251명 중에 한 명이 결직이 됐다. 처음에 통계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결집값 제거 없이 빈도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아래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식의 결과가 뜹니다. 그럼 이게 여기서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옆에 있는 퍼센트를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퍼센트는 뭐냐면 전체적인 퍼센트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남성과 여성, 뭐 여학생과 남학생도 있지만 미싱이라는 새로운 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성별에 젠더라고 불리는 이 성별에 남학생과 여학생밖에 없지만 미싱이라는 게 하나 들어오면서 범주가 하나가 더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전체 251명 중에 107명이 남학생이었고 그 퍼센트가 42.6%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학생이 143명이고 퍼센트가 57%라는 뜻입니다. 또 미싱값이 하나 있었죠.
그 미신 값이 뭐냐면 바로 시스템 결측 값이라고 그래서 한 명이 발생했고 이게 0.4%를 차지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걸 전체를 다 더하면 100%가 되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보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결측값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전체 사례수에서 남학생이 몇 명이고 여학생이 몇 명이고를 보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결측값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퍼센트를 보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퍼센트를 보시면 안 되고요. 유효 퍼센트를 보셔야 됩니다. 유효 퍼센트. 그러면 전체 250명에서 왜냐면 결측가 한 명이 빠졌으니까 250명에서 남학생이 107명으로 42.8%가 되고요. 여학생은 143명에서 즉 57.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250명에 대한 100% 이제 퍼센트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뒤 옆에 있는 누적 퍼센트는 뭐냐면 남학생이 전체 250명에서 107명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게 42.8%예요. 근데 거기서 여학생의 비율인 57.2%가 합쳐지니까 전체 100%라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요 부분은 아주 간단하게 성별이라는 변수 하나가 있고 그 하나의 변수에 대해서 결측값을 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 가지 변수를 물어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성별 또는 뭐 학년, 성적, 또 각 설문 측정 도구에 응답한 문항들 상당히 번거롭겠죠.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지금 보여드릴 이 결측값을 제거를 하고 완전한 데이터가 나온 상태에서 몇 퍼센트인지 또는 통계 분석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를 간 다음에 여러분들 버전에 상관없이 이 SPSS는 버전에 따라 약간 위치가 다르고 아이콘도 좀 다릅니다. 근데 똑같이 나타나는 건 뭐냐면 바로 케이스 선택. 케이스 선택이라는 저 옵션 상태는요, 버전에 상관없이 똑같이 있으니까 저 상태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좌측 화면이 뜹니다. 좌측 화면이 떠요. 이 좌측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요 창 있죠? 요 창에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가 다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결측값을 보려면 어떠한 변수에 결측값이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을 때는 젠더라는 그 변수의 결측값이 존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젠더라는 변수의 이름이란 조건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조건에다가 이제 클릭을 하고요. 그러면 우측처럼 조건에다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조건을 선택을 하면 이런 식의 화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 첫 번째 화면은요, 여러분들이 자료에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결측값이 존재하는 젠더라는 그 변수의 결측값을 제거를 할 겁니다. 그 제거를 하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넘기죠, 변수를. 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약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젠더라는 요 변수를 코딩할 때 어떻게 코딩을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 데이터에서는 성별을 2로 코딩을 했습니다. 즉 남학생은 1이고 여학생은 2예요. 자, 그러면 응답을 하지 않은 건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저처럼 아주 간단하게 젠더는 0보다 큰, 즉 젠더라는 변수에서 0보다 큰 거를 무조건 다 선택하겠다 라고 조건을 주어진다면 0보다 큰 게 뭐가 있을까요?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젠더라는 변수 밑에 있는 숫자는 1과 2밖에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1과 2만 선택이 되고 미싱 결측값, 점으로 찍혀있는 결측값들은 다 제거가 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또 다르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여기를 굳이 0으로 주지 않고 왜? 나는 젠더라는 변수를
남학생과 여학생을 표기하기 위해서 0이란 걸 쓰지 않았기 때문에 1과 2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1보다 크거나 같은 성별을 선택을 한다고 한다면 궁극적으로 내가 선택하는 건 성별의 1과 2만 선택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부등호 대신에 이 계산기처럼 밑에 생긴 데 보면은 이 부등호 표시가 있습니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젠더는 크거나 같다. 무엇보다? 1보다. 자, 그래서 저처럼 0을 쓰던지 또는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표기를 하든지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또 한 발짝 더 나가면 어떤 경우가 또 이게 쓰일 수 있냐면 여러분들 보통 측정 도구를 쓰게 되면요. 1점부터 5점까지 스케일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응답을 하지 않았다면 점으로 나와 있겠죠. 그럴 경우에 응답하지 않은 결측지를 제거를 한다. 그러면 저처럼 문항 2를 0보다 큰 걸 선택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응답한 것 중에 1보다 크거나 같은 상태의 문항을 선택을 해라 라고 한다면 결측값은 다 제거가 되고 응답한 문항만 남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결측값 제거를 할 때 또는 특히나 측정 도구라든지 설문 도구에서 결측값 제거할 때 많이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요 전 단계에서 이렇게 옵션을 준 다음에 요 계속을 누르면은 요 상태가 됩니다. 다시 왼쪽에 있는 걸로 오죠. 자, 여기서부터 약간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들의 이 출력 결과, 지금 제가 선택하는 이 출력 결과입니다. 이 출력 결과의 디폴트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택하지 않은 케이스 필터라고 되어 있고요. 디폴트가 필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폴트가. 그리고 또 밑에 있는 게 뭐냐면 선택하지 않은 케이스 삭제,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한 경우는 필터고요. 한 경우는 삭제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가 아주 큽니다. 근데 저는 추천드리는 건 뭐냐면요. 필터를 추천드립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필터라고 하잖아요. 그럼 잠깐 보시겠지만 이런 식의 자료에서 이런 식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에스페스 자료를 보면은 이 결측값이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알게 되고요. 이 결측값을 없애기 위해서 다시 요 뒤에 보면은 여러분들 데이터에 맨 끝에 보면 필터 그다음 언더바 $사인이라고 보이는데 요거를 딱 삭제를 하는 순간, 이 변수를 삭제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원래 데이터인 요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즉 필터 상태로 두면은 결측값이 어디서 발생을 했는지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뒤에 아까 보였던 필터 언더바 $, 표시를 삭제하는 순간 원래 데이터로 돌아오기 때문에 추후에 여러분들이 무슨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 필터라고 이렇게 놨을 경우에, 요런 값이 나왔을 경우에, 만약에 지금 여기 1번의 필터에 이렇게 걸려있죠. BT, CT 있는데, 그럼 이게 만약에 CT에 대해서 평균을 내잖아요? 그럼 1번에 대해서 이제 필터가 됐기 때문에 평균을 구할 때 1번이라고 했던 학생의 그 CT, 저기서 보면 20점이죠. 저 20점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즉, 필터가 되어 있으면은 그거는 분석에서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 분석을 할 때는 난 저거 필요 없어. 필터하고 지금처럼 선택을 한 다음에 분석을 하시고 다시 원상태로 가고 싶다? 그러면 요 필터 언더바 $, 표시라는 걸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요 상태에서 제가 똑같이 지금 필터란 상태에서 똑같이 빈도 분석을 했는데, 자, 보시다시피 아까랑 똑같은 결과인데요. 다르죠.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는 251명에서 아까 미싱이 결측값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결측값이 하나 있었다라는 걸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유효 퍼센트가 다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필터를 했기 때문에 결측값이 없어진 겁니다. 순수하게 1과 2로 표기된 사람들만 남아있는 경우죠. 그러면 즉 250명의 데이터가 다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250명이고 결측값을 제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결측값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퍼센트와 유효 퍼센트가 같고요.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결측값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논문이라든지
학술지에다 여러분들이 이걸 기입을 하실 때 그냥 퍼센트 하시고 쓰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서 만약에 선택하지 않은 케이스를 누르고 이 확인을 누르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이 1번이라는 사람, 아이디 1번이라는 사람의 정보가 싹 사라지는 겁니다. 즉 젠더라는 정보뿐만 아니라 그레이드 8학년, EDU 3, 요 1번이라는 사람이 응답한 모든 자료가 다 생략되기 때문에 나중에 되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측값을 제거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게 최초의 스크리닝 작업으로 해서 나는 최초에 이 결측값이 필요 없다 라고 확신이 드시면은 결측값 제거를 누르시는 게 맞고요. 아니나 나는 분석을 한 다음에 다시 오리지널 데이터, 처음 데이터로 돌아갈 수 있는 경우도 있어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삭제 대신에 필터를 선택을 하시고 분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을 삭제를 하시면은 원래 데이터로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이상으로 그 결측지 제거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